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민간 대북 지원 단체들은 정부의 대북 지원 즉각 재개와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파워 인터뷰에서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를 만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순복음 부평교회가 장희열 담임 목사에서 사위 이기성 목사로의 세습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평창 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 속에서 민간 대북 지원 단체들도 올해 인도적 지원 사업의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도적 대북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북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정부에 적극적인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북한 결핵 환자 치료 사업을 벌이는 유진벨 재단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은 대북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지만 치료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 대북 제재 품목으로 묶이면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전 정권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대북 제재 이상의 제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제내성에서는 약도 필요하고 많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동도 필요하지만은 약만 인정해주고 그 관출 승인해주고 병동 자제는 아예 금지했습니다. 올해 치료 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유진벨 재단은 이를 위해 정부가 유엔 제재위원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 결핵 치료 사업에 필요한 물품은 제재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국시민사회기구가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북한에 지원하는 의약품과 물품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요청하여 주십시오. 57개 인도적 대북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도 새해 급변하는 남북 정세 속에서 지난해까지와는 달리 인도적 대북 지원이 활발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황폐한 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무 심기를 좀 대대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실행을 못했는데 이제 올해 그것부터 좀 열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북민협 차원에서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도 거론됐습니다. 올해 한 해에 하나더라도 그 남북 민간 교류에 북민협도 함께 좀 개입을 해서 함께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아니고요. 올림픽에도 우리가 함께 좀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정부의 대북 지원 즉각 재개와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북민협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정부가 세계 식량 계획과 유니세프 등 국제 기구를 통해 약속한 대북 지원을 조속히 이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북 제재 상황 속에서 정부가 책임을 갖고 인도적 지원의 문을 먼저 열어달라는 겁니다. 올해는 조금 더 정부와 민간단체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새로운 방안을,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북민협은 조만간 북측의 인도적 대북 지원 협력 사업 재개를 위한 남북 협의회를 평양이나 개성에서 가질 것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지난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를 발표한 내용에 대해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는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면서도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많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를 만나 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박성석 기자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후속 조치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그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함께 저희들이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책이 지난 2015년 한일합의에 담겨져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해결이라 할 수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선언한 것. 또 피해자들이 그렇게 억울하고 굴욕적으로 느꼈던 일본에서 받은 그 위로금 10억엔 그것을 정부 예산에서 편성해서 일측과 협의해 나가겠다. 그것은 반환을 위한 조치를 밟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네. 그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합의였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2015 한일 합의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5 한일 합의는 그동안 저희들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무슨 경제 협약처럼 뭐 FTA나 이런 어떤 관계처럼 협상을 통해서 문건을 수정하고 내용을 조절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일 합의는 무효화되어야 되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그 이번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그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유효하다고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본 정부에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 네. 좀 애매하고 절충안을 가지고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시죠?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이번 발표가 모순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다라고 선언을 해요. 가장 앞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자발적 조치를 기대하는 이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은 여전히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2015년 합의 때 10억엔을 받기로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국민들의 자존심도 많이 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그 돈은 우리가 우리 정부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내용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숙제예요. 이미 전 정부가 10억엔을 받아버렸고요. 그것을 돌려준다라는 것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돌려줄 수밖에 없는데 일본 정부는 지금 1mm도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다시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숙제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결정을 알고 있어요. 10억엔을 국가 예산으로 편성하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것은 이건 저희들도 생각할 수 없었던 저희는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 그 10억엔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 큰 고심거리였거든요. 근데 그걸 정부가 해결해 준 거죠. 그것을 국고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정부가 그 돈을 지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즉 일본 정부가 준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피해자들의 그동안의 상처를 상당 부분 치유시켜 줄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대영은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해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당연히 이 화해치유재단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대통령께서 선언한 이상 외교부 장관이 2015 한일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아니었다라고 선언할 이상 더군다나 10억엔을 국고에서 편성한 이상 화해치유재단의 존립 근거는 없어졌습니다. 이미 이사들도 5명을 사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목적을 유지할 조직도 내용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부의 그 사죄와 책임자 처벌 이것을 할머니들이 원하시고 계속 요구하는 거죠. 가장 첫 번째 국가의 주도로 자행된 전쟁 범죄였다라는 것, 성노예 범죄였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그 인정의 공식 사죄.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번복할 수 없는 방식의, 그러니까 그게 불가역적인 방식이죠. 사죄를 할 것을 요구해 왔어요. 그게 거꾸로 2015 한일 합의에서는 불가역적 사죄가 아니라 불가역적 해결로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한국 외교의 무능이었고 부끄럼이었고 그래서 굴욕적인 한일 합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인정과 사죄 그리고 법적인 배상, 위로금이 아니고 배상, 책임자 처벌 무엇보다도 역사 교과서에 기록해서 교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또 지금 뭐 평화비와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모비와 사료관을 건립해서 미래 세대들에게 다시는 일본이 그와 같은 범죄를 재발하지 않겠다라는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순복음 부평교회가 장희열 담임 목사에서 사위 이기성 목사로의 세습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오는 3월 세습을 마무리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세습 중단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복음 부평교회 장희열 목사의 사위 이기성 목사는 지난 2015년 4월 공동 담임 목사로 교회 주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년 동안 장희열 목사와 공동 목회를 한 뒤 오는 3월 교회를 완전히 물려주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복음 부평교회가 지난 12일 장로교회 당회에 해당하는 목회협력위원회를 개최해 세습을 전격 철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기성 목사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기성 목사가 일부 한국교회에서 교류금지를 결정한 신사도 운동에 빠져 있고 순복음 부평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신사도 운동 관계자들을 초청해 집회를 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운동을 강조하는 순복음 교회에서 신사도 운동 때문에 세습을 철회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장희열 목사 역시 이기성 목사의 신학적 성향을 신사도 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순복음은 성령운동하는 교단이니까. 그렇다면 세습을 철회한 배경은 무엇일까? 당초 순복음 부평교회는 사위로의 세습을 조용히 마무리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지난 2015년 이기성 목사의 공동 담임 목회 감사 예배도 외부에 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용히 드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사도 운동 논란으로 세습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고 명성교회 등의 세습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순복음 부평교회 역시 부담을 느꼈다는 겁니다. 세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노출이 돼버렸잖아. 노출이 됐으니까 공교회로서 그러지 않은 논란이 많은데 이건 아니다. 장희열 목사는 또 세습으로 인한 교회 내 분쟁도 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논쟁을 한 5, 6개월 하면은 교회가 짜부러지거든. 현재 이기성 목사는 오는 금요일까지 기도원에 머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희열 목사는 오는 금요철의 예배에서 이기성 목사를 단상에 세워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해명과 경과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계 직장 선교 연합회 등이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나섰습니다. 세계 직장 선교 연합회와 한국 운전자 선교 연합회 등 단체들은 오늘 서울 한강 시민공원에서 직장 선교 운전기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다짐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외국인들을 위한 픽업 서비스 등의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포항 CBS 포스필 유스 오케스트라가 2018 겨울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단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캠프는 파트와 전체 연습, 공동체 활동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노은 침례교회가 새해를 맞이해 2018 재직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님의 재직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 직임은요, 담임 목사님이 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전주지회가 주최하는 신년 교사 강습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강습회에는 숭실사이버대학교 마상욱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예수 중심의 청소년 사역에 대해 전했으며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소재길 목사가 어린이 제자 훈련의 핵심 가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에서 주최한 종교인 과세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예장 고신총회 장경미 국장이 신고 방법과 시기 등을 설명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수 광양지방회가 신년 할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문상하 목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는 여수 광양지방회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대구 CBS는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김기환 목사를 초청해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기환 목사는 이 자리에서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 CBS가 기독교계의 튼튼한 기둥으로 굳건하게 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